안녕하세요. 취업 매뉴얼의 윤장섭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세 가지 비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첫 번째 비책으로 자기소개서 문항을 유형별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책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의 차별화된 스토리를 디자인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최근에 기업들은요, 다양한 활동 경험을 한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직무중심 채용 시장에서 해당 지원자가 우리 회사의 실무자가 일하는 상황에서 비슷한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리고 그러한 활동 경험에서 실무 역량을 갖췄고 앞으로 회사에서 일할 때 얼마나 일을 효과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스토리를 잘 정리해서 어필하는 것들이 다른 지원자와 대비해 봤을 때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스토리를 어떻게 잘 정리하면 좋을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을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현재 시점까지의 모든 경험을 다 정리하는 건 아니고요. 대학 시절 중심으로 모든 활동을, 경험들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걸 정리할 때 스토리보드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스토리보드 작성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볼 겁니다. 대학 시절 중심으로 활동을 정리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이전에도 우리가 여러 활동들을 했겠지만 당시에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할 때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와 의사결정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외부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주로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활동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면 성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본인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학 시절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좋고요. 간혹 어떤 기업들은요,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에서 최근 3년 또는 5년 전에 안에 있는 활동으로 정리해달라고 요구하거든요. 바로 3년이나 5년 전 활동은 대학 시절 중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학 시절에 할 수 있었던 활동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 밖 활동과 학교 내 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 교회 활동으로는 인턴이나 계약직 근무, 현장 실습, 그리고 직무와 관련성 있는 아르바이트 이런 활동들을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는요. 팀 과제, 팀 과제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교수님한테 배웠던 이론적인 방법론들을 현실에 적용시켜보는 실습 중심의 어떤 과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개인 과제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걸로는 공모전 같은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고요. 학생회라던가 동아리, 봉사활동, 그다음에 해외 연수 이런 것들도 교내 활동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직무 상황과 비슷한 어떤 경험들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활동 중에서 인턴 같은 활동들이 아무래도 채용 담당자가 좋아하는 그런 스펙이기 때문에 이런 인턴 경험을 해놓으신 분들이 있다면 자소서를 쓸 때, 그리고 자소서를 기반으로 나중에 면접을 보실 때도 좀 더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을 갖는데 효과적인 어떤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스토리들을 스토리보드에 정리하는 방법을 좀 더 다음 단계로 설명을 드리면요. 스토리보드에 정리할 때 어떤 한 가지 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활동을 다 정리되는 게 아니고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임팩트 있는 사건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겠죠. 이걸 저는 에피소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한 가지 활동에서는 임팩트 있는 사건, 에피소드가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 활동에서 발생했던 에피소드를 먼저 도출하시고 그 에피소드별로 확보된 역량이 무엇인지까지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채용 담당자가 가장 좋아하는 스펙 중에 하나가 인턴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공공기관에서 한 두 달 정도 인턴을 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턴 활동을 한 게 있는데 이 활동에서 임팩트 있는 에피소드가 세 개 정도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A, B, C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도출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각 에피소드별 확보 역량도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활동에서는 이 활동이 문제 해결에 적합한 활동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활동은 여러 사람과 함께 협업했던 활동이었기 때문에 팀워크에 적합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활동은 뭐 분석력을 어필하는데 효과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각 에피소드별 확보 역량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토리보드까지 정리가 되시고 나면 다음 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 문항을 분석한 내용과 역량을 매칭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자기소개서 문항별 요구 역량을 분석한다.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자기소개서 문항을 분석해서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자라고 설명드린 거하고 매칭된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팁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표 기업을 하나 정하셨고 그 자기소개서 문항을 분석했더니 4개 문항 중에 1번 문항이 경험을 물어보는 스토리텔링 문항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특정한 역량을 미리 정해놓고 관련 경험을 물어봤었는데 이게 문제 해결 관련된 거였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토리보드에서 역량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1대1 매칭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턴 경험을 했는데 A라는 에피소드가 문제 해결과 관련된 거니까 나는 요번에 1번 문항은 내 에피소드 인턴 경험 A로 자소를 쓰겠다. 이렇게 설계를 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2번 문항도 스토리텔링 문항이었는데 이 문항은 팀워크 관련된 경험을 물어보고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보드에 내 인턴 경험 중에 두 번째 B라는 에피소드가 팀워크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B로 매칭해야지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지난 영상에서 세 가지 유형, 지원 동기, 스토리텔링 문항, 그리고 입사 후 포부 문항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자기소개서 문항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스토리텔링 문항이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문항보다 출제 빈도가 높았던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채용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스토리텔링 문항을 많이 출제하는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활동 경험을 한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인턴이라는 다른 지원자보다 차별적인 어떤 활동을 한 사람들은 자꾸 이걸 자랑하고 싶으니까 1번 문항에 인턴 활동 중에 A라는 에피소드로 자소를 쓰고 2번 문항은 인턴 활동 중에 B라는 에피소드로 또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렇게 한 가지 활동에서 에피소드만 다르게 여러 문항의 자소서를 쓰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되면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이 지원자는 인턴 활동 말고는 큰 활동을 한 게 별로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한 가지 자소 문항에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결정됐다라고 하면 나머지 에피소드는 버리는 거죠. 우리가 문제 해결을 결정했다고 하면 대신 팀워크 관련된 경험이 다른 활동에서 있었을 테니까 그쪽으로 끌어와서 여러분들이 매칭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텔링 자소를 쓰기 전에 그 스토리를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스토리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같이 한번 사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례는 과거에 저한테 컨설팅을 받았던 친구의 사례인데요. 당시에 그 공기업 사무직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활동으로는 인턴 경험,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뒤에도 연결되는데요.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이렇게 4가지 정도의 활동을 일단 도출했고요. 자,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서 했는지 대형 마트랑 공사 두 군데서 인턴을 했었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었는지 그 활동 기간까지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할도 정리해 주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대형 마트에서는 매장 재고 관리하고 정리했던 일, 그 다음에 창고 재고 관리했던 일, 제품 데이터를 관리하고 정리했던 일, 이렇게 3가지 에피소드가 도출이 됐습니다. 공사 인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팀 업무 보조를 했었는데 캄보디아 오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사업 계획을 작성했던 에피소드와 그다음에 업무 보조했던 에피소드 이렇게 또 2가지가 도출됐네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활동별 에피소드를 2-3개 정도 지금처럼 정리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확보 역량을 매칭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시고 있는 사례는 당시에 공기업 사무직을 준비했던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역량을 매칭하실 때 NCS 직업기초능력 대비해서 매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NCS 직업기초능력 10가지는요.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 대인관계, 자기개발, 직업윤리 이렇게 10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매장 재고관리 및 정리라는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자원관리 능력으로 매칭을 했고요. 창고 재고관리는 수리능력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칭 작업을 쭉 하는 겁니다. 자, 민간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회사의 인재상이라던가 직무기술서에 필요한 역량들과 대비시켜서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실 때 보시면 뒤에 숫자도 매겨놨는데요. 지금 봉사활동까지 해서 총 19가지의 그 능력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소재거리가 19가지 정도 본인이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아까 제가 사례에서 만약에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이 스토리텔링 문항이었고 문제 해결 관련된 거였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본인의 스토리보드에서 적합한 그 능력을 경험을 이제 매칭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문제 해결 능력이 19번에도 있고요. 15번에도 있고요. 위에 보시면 그다음에
4번, 3번.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문제 해결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 5가지 소재를 다 한문하게 쓸 수는 없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매칭 작업해서 선택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와 가장 관련성 높은 활동으로 매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공기업의 사무직이나 민간기업의 경영 지원으로 지원하는데 스토리보드를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에서 제품 데이터 관리하고 정리했던 일은 사무직이나 경영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어느 정도 발생 가능한 사건이 될 수 있는데 아주 관련성이 높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얘는 세모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사업 계획을 작성했다. 자, 이거는 사무직이나 경영 지원 업무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관련성이 꽤 높은 소재거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장 청결 관리했던 거는 직무와 좀 관련성이 떨어지죠. 이건 X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5번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는 수출 가능 아이템을 분석하고 유망 국가에 대한 조사, 시장 조사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사무직이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관련성 높은 경험 활동이고요. 봉사단 카페 관리. 요거는 좀 관련성이 떨어지겠죠. 그럼 이건 X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의 그 에피소드 중에서 직무와 관련성 높은 건 15번과 4번 문제 해결하고 있는데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서 진행했던 경험이고요. 15번 같은 경우는 학술 동아리에서 프로젝트 했던 경험인데 나중에 채용 담당자한테 본인의 경험을 증명해야 되는 일도 생기는데요. 아무래도 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력 증명서를 나중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뢰도가 높겠죠. 그리고 기업에서 했던 활동이니까 채용 담당자가 좀 더 선호할 겁니다. 근데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공사보다는 임팩트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앞으로 문제 해결 관련된 것들은 문제 해결 4번 공사에서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를 갖고 자소를 쓰겠다. 이렇게 매칭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분히 시간을 한번 내셔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현재 시점까지 이런 활동들을 스토리보드에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례는 공기업 중심에서 NCS 직업기초능력 10가지로 매칭하는 걸로 말씀드렸었는데요. 민간기업은 NCS 기반은 아니니까 아까 인재상이나 그다음에 직무기수에 있는 내용으로 기반하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업에서 선호하는 어떤 직무 역량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문제 해결이나 팀워크, 도전 정신 이렇게 쭉 해서 문화적 개방성까지 제가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 이거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목표 기업들의 인재상도 좀 보시고 직무기수의 확보 역량들을 좀 보시면서 매칭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영상에서는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하는 거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스토리보드 만드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2가지는 아직 자기소개서 쓴 거 아니고요. 자기소개 쓰기 전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여러분들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소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